뭐 한 적이 없어. 뭐냐? 책을 덮어놓고, 폐자는 이게 폐지할 폐자예요. 책을 덮어놓고 탄식하지 아니한 적이 없어. 슬프다. 차는 이게 슬프다고 하는 감탄사를 말합니다. 슬프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움이라는 것은 진실로 성자예요. 진실로. 어지러움의 시작이에요. 이 지자는 이건 관형격 조사라겠죠. 뭐뭐의를 뜻하는 관형격 조사예요. 이로움이라는 것은 진실로 어지러움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자, 여기서는 공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자, 공부자. 공부자께서는 이게 드물한 자예요. 공자께서는 이익을 드물게 말씀하셨어. 공자께서는 논어 전반을 통해서 공자께서는 자는 하는 이어 명예인 이러시다. 자한 구장에 보면 첫 구절이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익을, 이로움에 대해서 부자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거에 드물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한 부자께서 이로움을 드물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 근원을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로움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이로움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뭘로 나타나나요? 이로움을 추구한 것. 우리가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공적인 것과 네. 편의함. 나만 편하겠다. 나만 이롭게 하겠다. 이로움이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공자께서는 그 근원을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논어에 뭐가 나오느냐? 방어리 행이면, 요 방자는 놓을 방자인데 여기서는 의지할 방자예요. 의지할 방자. 이익에 의지해서 행하면, 그 말이에요. 방어리 이익에 의지해서 행하면, 그러면 원망이 많다. 내가 이익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원망이 많아지는 게. 그렇게 이제 논어에서 말씀하셨는데, 천자로부터, 지위가 높은 천자로부터, 지자는, 자자는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그거죠. 자자가 나오면 지자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자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개사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말을 받아주는 개사예요. 그것으로서 서인, 일반 백성, 서인에 이르기까지 이를 좋아하는 폐단이 어떻게 다름이 있겠는가? 천자나 일반 백성이나 이익을 추구했을 때 드러나는 폐단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만 천자가 이익을 추구하면 국가가 흔들리고, 일반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죠. 자, 정자가 말씀하셨어. 군자는 미상불은 아까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건 미상불은 우리 국어에서도 쓰이는 말이에요. 군자는 이롭고자 하지 아니함이 없어. 군자라고 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군자도 먹고 살지. 군자도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라고 해서 일찍이 이롭고자 하고자 함이 아님이 없어. 다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다만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는다면, 오로지 그냥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그런 것 사람들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는다면 해가 있어. 해로움이 있어. 그 오직 이는즉슨, 여기 지금 맹자 일장에서 말한 맹자 이는즉슨 그 말이에요. 오직 이는즉슨 이익을 구하지 아니해도 미상벌, 이롭지 아니함이 없어.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로운 것이 인의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시지시하야 이의 때를 당하야, 이것은 맹자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맹자가 살았던 당시. 여기서는 관형격 조사라겠죠. 이것의 때를 당해서, 한 말은 이때에 그 말이야. 맹자 당시에 그 말이야. 맹자 당시에 천하 사람들이 오직 이로움만을 추구를 해요.
이건 도치법을 쓴 거예요. 문장이. 원래대로 하면 유시구리라고 요 이자가 요 뒤로 가야 돼. 근데 이렇게 도치법을 쓴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느라고. 한문에서 일반적으로 도치법을 쓰는 경우는 강조할 때 도치법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다시 붙자요. 회복, 갈복. 우리가 광복이라 할 때는 회복을 쓰잖아요. 근데 다시 붙자 여기서는. 다시 인의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여. 그러므로 맹자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시고 이익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소인은 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소위 하면 이 때문에 아니면 뭐 까닭, 이유 그런 걸 얘기해. 발본색원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뿌리 본자에 뿌리를 뽑아버리고 물의 근원을 막아. 여기는 이익의 뿌리겠지요. 이익의 근원이겠죠. 그것을 막아가지고 그 폐단을 구원하신 그 폐단을 막을 구자, 구제할 구자, 바로잡을 구자 그래. 이 구자가 그 폐단을 바로잡으신 이유시니 이것이 바로 성현의 마음이다.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인데 요것이 하도 수업량이 많아서 지난 시간에 좀 서두르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비해서 오늘 다시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요건 이따 내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이제 오늘 여기 설명인데 여기 이제 맹자견 양해왕 요것이 한문 문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그 제1형식 문장이 한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어 더하기 서술어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2형식 문장이에요. 주어 더하기 맹자가 주어요. 견은 서술어요. 양해하는 목적어요. 예,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구조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문장이죠. 여기 보면 맹자께서 양해왕을 견보다 만나본다는 뜻이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맹자견 양해왕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선은 글자 순서부터 보면 맹자라는 분은 우리가 함자, 성자를 술의 가자를 쓰는 맹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를 쓴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후학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자, 증자 이렇게 하듯이 맹자도 그렇게 칭호를 받기 때문에 제자들이 후학들이 성현으로 받드는 분이기 때문에 맹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씨가 맹씨고 자는 후학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붙여준 호칭, 존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대로 하면 견이 아니고 뭘로 해야 한다 했어요. 맹자는 일개 선비고 양해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후 왕요 왕. 왕인데 여기 양해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현으로 않고 원래대로 하면 맹자가 양해왕을 뵙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뵙다고 하지 않고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봤다. 그냥 평범하게 서술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여기는 견으로 읽는데 여기 지금 양해왕은 뭐냐면 양은 이게 나라 이름이 아니라 했어요. 나라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 이름이라서 대량 땅. 우리나라로 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이렇게 서울을 말하는 우리나라 땅의 대량이라는 수도에서 임금 노릇하는 해왕이라는 뜻이라 했어요. 원래대로 표현하면 우이회왕이야. 우이해왕. 우리나라 우이. 조조가 했다고 하는 그 우리나라 우이자예요. 똑같은 우이자. 왜 그렇게 쓴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유고대 춘추 시대를 설명하느라고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한 건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해왕이라는 사람이 시호가 해왕인데 해왕이라는 사람이 임금답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우이회왕이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의 해왕 그래야 하는데 양땅의 해왕이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해왕이 이 맹자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왕답지 못했다. 그래서 대량 땅의 해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후로도 맹자 전반을 통해서 양해왕이 몇 번 나오는데 계속 양해왕이라고 그러지 우의해왕이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의 대신에 양을 썼다는 거고 해는 시호고 여기서 왕이 아닌데 해왕은 후라고 그랬지요. 자,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뭐라 그랬어요? 요걸 알아야 맹자라는 배경 지식을 안다고 그랬어요. 중국에 이렇게 진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진나라가 제일 강성했어. 춘추 시대에 제일 강대국이에요. 진나라하고 제일 강대국이 제나라예요. 제나라. 제나라였는데 제나라는 바다를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야도 넓고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던 지역이고 진나라는 월체 중국의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중원 지역에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한도 끝도 없는 평야지대예요. 그런 데를 깔고 앉아 있어서 굉장히 강성한 땅이었는데 그 나라가 제후가 똑똑치를 못하니까 그 밑에서 벼슬하던 6명의 대부들이 다 세력을 그냥 다 펼쳐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최종적으로 남은 제후가 누구냐면 한, 우의, 조, 한씨 집안, 한가, 그 다음에 조씨, 그 다음에 우의씨 집안. 그 사람들이 대부들이 진나라 제후를 폐해버리고 자기들이 세계를 진나라 땅을 세 조각 내가지고 거기서 제후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나라에 그 당시에 춘추시대 종주권을 갖고 있는 주나라 천자한테 가서 우리를 제후로 임명해 주셔 했더니 그럼 제후로 임명 안 해야 하는데 제후로 임명한 거예요. 그때부터 춘추시대가 전국시대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춘추시대는 주나라의 종주권이 살아있는 그래도 예의가 살아있는 시대였고 전국시대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 의식을 심어줍니다. 일으켜서 자기 임금을 폐하거나 땅을 차지해서 한 나라로 한 후에 주나라 천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제후로 봉해주셔야 했더니 그걸 봉하지 말아야 봉해줬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 중국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야, 힘만 있으면 돼. 그래 북강병의 모든 나라가 몰두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전국시대다 그랬죠. 이게 지금 전국시대 그 우리나라의 그 처음 3대가 될 거예요. 해왕. 그 맹자가 그 해왕을 만나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6글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 것은 후예요. 후. 우리가 보면은 그 귀족들의 등급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공, 후, 배, 자, 남 이러잖아요. 공은 대체적으로 천자의 그런 집안 사람들 공으로 보면 그 다음 힘이 있는 지구들은 후로 봉합니다. 그러서는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순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밀하게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맹자견 양해 후라고 해야 돼요. 제후 후자. 그랬더니 지가 자칭 왕이라고 한 거예요. 왕이면 이거 천자지위인데 건방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 되니까 여기를 맹자가 양해왕을 뵙다. 베일현 일반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빌릴 때는 베일현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봤는데 왕이 이도 소상이를 씁니다. 왕이 어자는 이게 개사라고 했죠. 뭐뭐에 서 있다. 요건 연못소자라고 연못소. 요건 우이쌍자라고 하는데 우이쌍자라고 일반적으로 쓰지만 저런 경우에는 연못 위에 서 있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가상자예요. 가. 주변상 가상 그럽니다. 역상자. 그러면 연못 가에 서 있었어요. 왕이 연못 가에 서 있었는데 돌아볼 고자 큰 기러기 홍자 기러기 안자 큰 사슴 미자 그 다음에 사슴 녹자 그거예요.
호응한 미루가 기러기 종류하고 사슴 종류를 딱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왕의 정원인 거예요. 왕의 정원에, 예? 보기 좋게 동물원 조성하듯이 짐승들도 풀어놓고 거기에 연못도 조성해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망과 미륵을 기러기 종류하고 사슴 종류 이런 것들을 왕에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현자도 영락자오니까 어진 사람도 현자도, 이 현자는 맹자를 가리키겠죠. 맹자 당신 같은 어진 사람도 또한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즐길 수 이것을 즐기시기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소는 지하라 그랬죠. 소는 연못의 뜻이다. 연못. 홍은 안지대자라. 기러기 홍자는 기러기한, 가장 일반적인 기러기를 뜻하는 글자가 요한자입니다. 요한자가 지금 요한자로 지금 안 쓰죠. 여러분 책에는 지금 요한자로 써있지만 지금은 안자를 어떻게 써요? 새 주자를 앞에 속에다 넣죠. 저기는 새 주자를 넣는데 지금은 이것을 안자로 쓰잖아요. 이걸 쓰는데 옛날에는 혼용했었어요. 이 안자하고 요 안자하고 혼용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러기 안자. 기러기의, 이건 관용격조사예요. 기러기의 큰 것, 자자는 뒤에 자자가 붙으면 모든 것을 명사화 시켜줍니다. 명사로 만들어줍니다. 예, 크다는 것은 이거 이제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기러기 가운데 큰 것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 가운데 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서 그렇게 이제 양양이 맹자께 어진 사람도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맹자 대화, 맹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 왈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직접 인용구를 얘기할 때는 보면 대체적으로 뭐가 붙어요? 대명사가 붙고 이게 붙잖아요. 그러고 나서 따옴표가, 큰 따옴표 두 개가 붙잖아요. 직접 인용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뭐냐면 왈은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왈이 나오면 직접 인용구입니다. 직접 인용구.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맹자께서 대답해서 말했어요. 맹자가 이제 직접 말을 한 거예요. 현자 이후 낙자니 어진 현자 사람 자자.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어질현. 그런데 요 자자가 붙으면 이게 명사화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현자 하면 어진 사람이. 어진 사람 이후에야, 어진 사람인 이후에 낙찬, 이것을 즐길 수 있어요.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불현자는 어질지 아니한 사람은 비록 숫자는 이건 비록 무엇이나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비록 숫자가 나오면 비록 무엇이지만 비록 이것이 있더라도 이건 뭐예요? 홍한 미륵과 같은 이런 즐거움 즐길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락해 즐겁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걸 즐길 수는 없어. 현자만이 제대로 즐기지 즐기지 못한 사람은 즐길 수가 없다. 차는 이건 이 차자는 시시대명사죠. 영어로 말하면 기스, 이것을 일장의 대지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장이죠. 맹자에서 지금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일장의 대지, 큰 뜻이다. 가리킨 뜻자인데 여기 뜻이 잘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은 경시형대하여 시에 이르기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시는, 맹자에 나오는 모든 시는 어디에 나오는 시냐면 시경을 말하는 겁니다. 시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세요. 시경이 어떤 책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시경의 성격이 뭘까요? 그렇죠. 시경은 소위 말하면, 크게 말하면 구풍이 있고, 우리가 풍화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송,
안은 이제 소아와 대화를 나누고, 북풍은 이제 많은 나라, 중국 많은 나라들의 그 노래. 풍은 뭐냐면 각 지방의 민요입니다. 우리말 경기 민요, 전라도 민요, 충청도 민요, 서도 민요 이렇게 하듯이 각 지방의 각 나라별의 민요예요. 안은 뭐냐면 궁중이나 대화 같은 경우는 궁중 잔치에 쓰던 그런 그 가사고, 소아는 뭐냐면 사대부들이 잔치에 쓰던 그런 그 가사고, 송은 뭐냐면 국가 전례 행사, 대표적인 제사 지내는. 제사 지낼 때는 뭐가 들어가죠?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술을 들어가야잖아요. 술. 우리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술. 근데 그거보다 제사 지낼 때는 악, 가, 무를 반드시 들어가요. 악은 뭐냐면 기야, 가는 노래, 무는 일무라는 춤이에요. 그 세 가지를 갖추는 거예요. 악과 무를. 자, 그럴 때 노래할 때 노래 가사를 기록하는 게 송이에요. 제사 지내거나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 그 노래 가사를 쓰는 게 송이에요. 자, 그러면 왜 각 나라마다의 그런 민요를 모아놨을까요? 지금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민심이죠. 민심이죠. 그걸 여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심을 동향을 나눠야 돼요. 민심에 따라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우리가 지금 많은 투표를 하잖아요. 그 민심을 보여주려고. 그런데 옛날 왕조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중국에서는 천자가 채시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두어. 그 채시관이 뭐냐면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민요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유행가를 계속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천자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천자가 그걸 읽어보고 들어보고 민심의 동향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풍은 그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노래 가사, 안은 선비들 아니면 국가의 전례 행사 뭐 잔치라든지 이런 거, 그런 가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소음은 아까 했던데 제사 가사를 모아. 그러면 이게 풍화송은 좀 어떤 의미냐면, 시경은 아까 얘기했던 노래책이면서 정치책입니다. 정치.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대화를 나눌 때 시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임금한테 신하가 직언을 할 때 물론 직언을 하지만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시경에 있는 가사를 동원해서 얘기할 때가 많고, 특히 외교할 때는 직접적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편한 방법이 시경에 있는 가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모르면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한 것이 이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시경에 있는 말을 지금 동원해서 제후한테 지금 맹작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경시영대에서, 영대라고 하는 것은 양해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유라고 하는 정원에 있는 대이름이야. 누정 이름이야. 누정 이름. 영대라는 누정을 경영에서 시작했어. 영대를 만들려고 경영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경지영지에서, 여기서 말하는 경자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자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경자는 요거는 뭐냐면 해량한다는 뜻이에요. 뒤에 가면 주석이 양탁이라고 하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여기서 말하면 설계 단계고, 영은 이건 뭐냐면 꾀하는 거니까 직접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조형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더니 서민이 공지요. 서민 공지라는 건 일반 서민들이 와서, 공자는 원래는 이게 칠공자입니다. 이 공자가 칠공자예요. 우리가 공격한다고 할 때 공자 얘기해요. 적진을 향해서 공격할 때 이 공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지을 공, 다스릴 공, 그렇게 쓰여요. 서민들은 일반 백성들이죠.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그것을 지었어. 그것이 뭘까요? 그러면 영대죠. 영대. 그 영대를 지었어. 그게 불일성지요. 불일간에. 우리 국어에서도 불일이란 말 쓰잖아요. 불일간에. 네. 하루도 안 돼서 그 말이에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것을 이루었어. 그걸 다 줘버렸어. 그러니 경시물극하시나 경영에서 시작하는 걸 빨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물자는 금지하는 말이에요. 금지하는 부정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하는 말물자예요. 극자는 빠를 극자예요. 빨리 해.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서민들이 잘해로다. 일반 백성들이 잘해. 아들 자자에 올렸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자식이 우듯했어. 부모 일에 자식들이 몸을 아끼지 않잖아요. 부모가 뭔 일을 할 때 아버지 제가 할게요. 어머니 좀 편히 계셔요. 제가 할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 군주가 너무나 훌륭하니까 백성들이 마치 임금이 일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 일을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자식 오듯 했다. 왕제영유하시니 왕께서 영유라고 하는 이것도 아까 영대하고 같은 의지. 영유 안에 영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동산 유자예요. 영대하라는 동산에 계시니 우록유복이로다. 이건 암사슴 우자예요. 이건 사슴 녹자고 암사슴과 사슴이 유복 엎드린 바로다 바유자고. 바유자는 이게 곧이라는 거예요. 편안히 있다는 거예요. 우록이 암사슴과 사슴이 엎드린 바로다. 우록 탁탁이어를 암사슴과 사슴이 이게 원래 씻을 탁자잖아요. 세탁한다고 할 때 이 탁자 쓰잖아요. 이게 탁자. 여기는 살찔 탁자예요. 살쪄. 살이 이렇게 딱 보기 좋게 살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동물들이 살쪄 있으면 어때요? 기름기가 그 털에 기름기도 잘잘 흐르고 아주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암사슴과 사슴이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살쪄 있어. 그랬는데 백조가 흰 새들은 학학이요. 원래 이게 주름이 학자잖아요. 주름이 학자였는데 여기는 깨끗하고 흰 모양 학자예요. 깨끗하면서도 희어. 그래서 하얀 새들이 깨끗하면서도 희도다. 왕제 영수하시니 이 영소도 영유 안에 들어있는 그런 연못이래요. 그러니까 영유 안에 영대도 있고 영소도 있는 거예요. 왕께서 영소에 있으니 계시니 오 이건 여기서는 발음할 때 감탄사 오로 읽습니다. 어가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어조사 개사어자잖아요. 뭐에서를 뜻하는 개사어자인데 시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감탄사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생략을 뭘로 생각하냐? 오호라의 생략으로 생각합니다. 오호라. 그래서 여기는 오를 읽습니다. 오라. 이거 가득 찬 인자예요. 우리가 가득 찬 만자로 생각하잖아요. 가득 차 있어. 뭐예요? 오라. 가득한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있구나. 우리가 저기 뭐예요? 현충사 같은 데 가면 연못에 가면 뭐가 있죠? 어떤 물고기들이 있지? 비단잉어 차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영소에 그런 아마 보기 좋은 그런 색깔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기들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한 물고기가 뛰어놀고 있도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냐? 왕은 주나라의 초대군주 주무왕의 아버지인 주문왕이라서 육아에서는 주문왕을 아주 성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역도 정리한 양반이 주역. 그러면서 학문도 굉장히 깊었고 인품으로도 대단히 훌륭했던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은나라 주왕을 받들면서도 은나라 전체 땅의 3분의 2를 자기가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은나라 주왕을 받들었어. 끝까지. 근데 그 아들 주무왕에 이르러가지고 그걸 은나라 주왕을 쳐버리고서나 주나라가 전부 된 거죠.
그래서 문항의 그런 덕이 훌륭하다 해서 성문을 봤다는데 이것은 문항의 치적을 노래하십니다. 그래서 문항이 주나라 문항이 백성 힘으로써 백성 노력으로서 그거예요. 이 써있자고 하고있자가 나오면 문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나오죠. 써있자 A 하고있자 B 하면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또는 A로 B를 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풀이하느냐? 백성 힘을 가지고 대를 만들고 소를 만들었어. 그러나 백성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 힘으로써 대를 만들고 소를 만들었으나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여기서 지자는 지시대명사라고 그랬죠. 그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뭐예요 지금 이 지자가? 위대위소죠. 위소. 대를 만들고 소를 만드는 걸 즐거워한 거예요. 위대위소 네 글자를 또 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가지고 그 대를 일러 말하기를 영대라고. 앞에 영대가 먼저 나왔었잖아요. 여기 영대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 영대를 영대라고 말해요. 그 연못을 일러 말하기를 영소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미로가 어별 소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기자는 지시대명사 누굴까요? 그가 문항이 주문항이 미록과 어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아, 우리 임금이 이렇게 좋은 짐승들과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으니 보진 옛날의 사람이, 여기서도 관용격 조사해. 옛날의 사람이 백성과 더불어서 더불렸잖아. 우리가 이게 할 때 여민동락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다. 여기서는 더불렸잖아.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했자. 함께 즐겼으므로 능히 즐길 수 있었다. 이 능자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능히 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주석을 봅니다. 이 주석을 설명하다 보면 요 앞에 있는 요건 뭐예요 하는데, 요건 글씨에 대해서 이것저것 어떻게 발음하고 그런 정보를 담아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요건 안 씁니다. 주석에. 자, 여기부터 볼 거예요. 자, 요것은 시경을 인용해서 그것을 해석했어. 시경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했어. 그걸 해가지고 시경을 인용해서 그 시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서 이건 계산하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경을 인용해서 해석한 걸 가지고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인시석지 5글자를 가지고 밝혔어. 이러이러한 내용을 밝힌 것이다. 뭘 밝혔느냐? 현자인 이후에 어진 사람인 뒤에야 이것을 즐기는 뜻을 밝힌 것이다. 모르는 글자는 없죠? 자, 그러고 나서 시는 여기서 말하는 요 시예요. 그 시는 대학 명대의 편이다. 아까도 얘기했던 여기 보면 풍아송 있었죠. 그 중에서 대하랍니다. 그 중에 대하에 있는 그런 영대의 편이다. 편명이 영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경시 영지할 때 경자는 양탁이다. 이때는 이게 헤아릴 탁자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일 도자잖아요. 길이를 재다. 제일 도 또는 강을 건너다 할 때 도강 할 때 건널 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헤아릴타. 헤아릴양 헤아릴타. 그러니까 경이라는 뜻은 이건 헤아린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또 영대는 문왕의 대명이다. 주문왕의 누대 이름이다. 영은 꾀할 무자 하고 있자. 꾀해서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하는 것을 영이라고 한다. 영을 우리가 경영한다고 하잖아요. 경영. 자, 그 다음에 공자는 아까 내가 지을 공, 다스릴 공 그랬잖아요. 공자는 다스릴 치자의 의미로 봐야 한다. 원래대로 공자는 이제 칠공자잖아요. 공격한다고 할 때. 근데 여기서는 다스리는 의미로 봐라. 그런 뜻이에요. 둘일은 둘종일이라. 종일이 아니다. 종일은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이 아니다. 둘일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극은 빠를 속자. 아까 빠를 극을 했잖아요. 빠를 속자 같은 뜻이니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자, 앞으로 이제 주석에 그게 많이 나와요. 어떤 글자를 설명해 놓고 이 글자는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글에서 쓰이는 것은 바로 이런 뜻으로 쓰였어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런 문법 구조예요. 그러면 극이라는 글자는 빠른 속자의 의미인데 무엇을 말했냐면 문왕이 경계를 했어. 뭘 경계를 했냐? 빨리 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경계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느라고 극이 쓰였다. 그 말이에요. 문법 구조 알겠죠? 극은 이러이러한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문법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아래 아까 얘기했죠.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왔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뭐뭐와 같은 것이다. 여자는 같은 여자. 뭐뭐와 같으냐면 이게 달릴 출자예요. 뭐뭐와 같으냐면은 자식이 오는데 자아래 자식이 왔어. 뭘 왔어? 아버지 일에 달려온 것과 같은 것이다. 자식이 왔는데 아버지 일에 달려온 것과 같은 것을 자례라고 표현했다. 그 다음에 영유영소. 주문왕의 갖고 있었던 동산 이름이 영유. 그 동산 안에 있는 연못 이름이 영소. 그래서 영유와 영소는 태 아래에 영대의 아래에 동산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동산 가운데에 영소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암사슴 우자라고 그랬죠. 이건 암컷 빈자예요. 암컷 빈. 빈록이면 암컷 사슴이다. 그러니까 우는 암컷 사슴이다. 복은 그 자리에서 편안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냐? 경동하지 아니한 것. 놀래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가만히 지금 양해왕하고 주문왕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가까이 왔는데도 짐승들이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 있어. 그래서 그 장소에 편안해가지고 놀래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탁탁 우록탁탁 이언을 그렇게 나왔죠. 탁탁은 살찌고도 윤택한 모양이다. 살찔 피자죠. 우리가 비만이라고 할 때 이 피자를 쓰죠. 택은 이게 모택자인데 은택택 윤택택 그러죠. 그래서 살찌고도 윤택한 모양이고 학학은 이건 두루미 학자인데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는 깨끗할 결자에다가 흰백자 깨끗하면서도 흰 모양이다. 그런 뜻으로 학을 가르쳐요. 오는 탄미사라 감탄하고도 그러고서는 찬미한 말이다. 감탄하면서 찬미하는 말이다. 이는 이건 가득 찰 인이라겠죠. 가득 찰 만짝이 될 것 같다. 그러나서 여기는 이제 맹자언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본문 있죠. 본문요. 요 본문에 대해서 요 뒤로는 부연 설명합니다. 요것은 맹자가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뭘 말했느냐? 맹자가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뭘 말했느냐? 문왕이
비록 백성이 힘을 썼어. 백성의 노력을 썼어. 그렇지만 백성들이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요. 임금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구역제도가 있잖아요. 구역제도. 길 닦으러 나와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 삽 들고 개미 들고 나가서 길에다가 길 패행 곳에다가 옛날에 전부 비포장도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부역 나오는 거예요. 부역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도리어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미 더하기를 거기다가 부역만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름까지 지어줬어. 영유라고 하고 영대라고 그러고 영소라고 하고 그런 이름까지 줬어. 이미 더하기를 뭘로 더했냐면 더할 것 같아. 이미 더해서 뭘로? 아름다운 이름으로써 했어. 이미 더하기를 아름다운 이름으로써 하고 거기다가 또 그 소유하고 있는 걸 즐거워해요. 문왕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오히려 더 즐거워해요. 그렇게 했으니 대개 문왕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말미암아서 이러이러한 것을 말미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말하냐면 대개 문왕이 능히 그 백성을 사랑함을 말미암으로 그랬는 거예요. 문왕이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분이 여기 문왕이죠.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문왕이 또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득자는 간을 뜻하는 조동사라겠죠. 뭐뭐 할 수 있다. 득. 옛날 내가 우리 서당애들아 제일 어려워했던 글자 중에 하나 이 득자. 이 득자만 나오면 우리 서당 그저 훈장님 서암 선생님이 실어공 그럼 옛날 우리 선생님들 하시면 문왕이 또한 실어공 그 즐거움을 누린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생님 실어금이 뭐예요? 실어금이지. 옛날 어른들이 그걸 어떻다고 이렇게 잘 설명을 못 하셔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할 수 있다.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그래서 문왕이 또한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탕서에 말했다. 아까는 이제 시경에서 인용했어요. 아까는 여기 지금 시경 대하편에서 시경 대하의 영대편에서 인용했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설득을 하느라고 맹작해서 양형을 설득하느라고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근원인 시경과 서경 두 개를 다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탕서에 말했어. 탕서는 이건 상서편명이에요. 상서편명. 서경은 어떤 책이죠? 아까 시경 나왔는데 시경은 아까 풍화송이라고 했는데 서경은 어떤 책이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경. 서경은 훈련. 네, 시경은 노래 가사고 한데 서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 임금님이 백성들한테 연설을 한 거라든지 신하들한테 연설한 거라든지 임금님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한 명령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놓은 책이 그게 서경이라는 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경은 정치책이 정치철학, 정치서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리학이라든지 육아의 근본을 서경에서 많이 나와요. 서경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서경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탕서에 말하기를 이게 떼시자죠. 여기서는 떼시자가 아니에요. 이시자예요. 이시자. 여기서는 이시자로 쓰였어요. 여기 이시자죠. 떼시자고 혼용했어 옛날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해알 해칠해자잖아요. 여기는 서경에서는 저렇게 쓰질 않고 서경에서 어찌 갈자로 썼어요. 이게 어찌 갈자예요. 그래서 이 주석을 찾아보면 이걸 해자를 우리 맹자 주석에서는 어찌 하자로 설명했어요. 그러고 전에 여긴
망할 쌍자죠. 이를 쌍, 망할 쌍 그러죠. 여금여 이거 나여자예요. 아까 나여자가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나여자. 밑급자, 더블급자. 그 다음에 계집여자가 아니고 2인칭 되면서 너라는 뜻이에요. 유, 당신, 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건 다해자, 함께 해자, 망할 망자. 탕서에 말해서 시일은 갈상고 여금여로 해망이라니. 탕서에 말하기를 이 해는 여기 날릴 자는 하늘에 있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해는 언제나 망할 것인가? 내가 너하고 더불어서 함께 망할 것이다. 내가 망해야겠다. 이렇게 하니 이건 뭐예요? 이게?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말이죠. 네, 절망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민족이 어떻게 해망이면 백성들이 그와 더불어서 이거 지시대명사예요. 더불렸자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비록 대지조수나 비록 영대와 같은 그런 누가 그 다음에 아까 이 영소와 같은 연못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백조학하기로다 그 다음에 우록탁하기로다 이런 조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하고 있으나 비록 유자는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비록 대지조수 같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어찌 능히 이건 조동사라고 그랬죠. 어찌 능히 홀로 즐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문왕을 노래한 그런 영대시를 인용을 하고 서경 상서에 나오는 그런 고사를 인용해 가지고 양해왕이 홀로 즐기면 안 됩니다.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것은 시경을 인용해 가지고 그것을 해석했어요. 서경을 인용해서 그 서경을 해석한 이 지자가 서경 요 서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시되면 서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서의 석지 요 서이자가 계산하겠죠. 요 인서의 석지 요것을 가지고 불연자는 어질지 않은 사람은 수유자나 비록 이것이 있을지라도 즐길 수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탕서는 서경에 있는 탕서 상서 편명이다. 서경은 맨 처음에 아까 이제 시경을 얘기했잖아요. 시경 나오고 서경을 나왔는데 시경과 서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서 문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소위 말하면 하나라 역사, 상나라 역사, 주나라 역사 그 고대 사회의 그런 역사를 써놓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옛날 역사를 써놓으면 옛날 훈민정음 어제서를 읽으면 어떻게 써있어요? 나란 말싸미 딩국에 달아 문자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 있어도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당시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어를 썼는데도 우리가 몰라. 그러면 이 한자도 옛날에 서경이나 시경과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 써는 글이니까 후대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수많은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주석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시경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시는 더군다나 이 시가 왜 써있지? 그 시경이 옛날에 정치서적이고 민심을 알기 위해 썼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시경 이 시의는 뭘 위해 쓴 거야? 이 시의 배경이 뭐지? 그게
그게 모시서입니다. 모시서. 그 시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모시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시경의 내용이 이 시의 배경이 뭐야? 몰라요. 근데 모시서를 보면 알아. 모시서를 써놔. 모시가 그것을 서문을 써놨어요. 각 시 전부터 시마다 전부. 그래서 우리가 모시서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만 지금 이제 저거 설명하면서 할 건데 상서 같은 경우는 돈단어. 상서는 아주 고문으로 써 있기 때문에 주석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 붙이기가 어려워. 그런데 돈단어 어떤 서경은 역사가 끊어졌죠. 누가 불태웠어요? 누굴까요? 진시황. 진시황이 분석행위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책을 전부 싹 불태웠어요. 근데 한나라 때 생각해보니까 한나라에서는 바로 뭐냐면 유가라고 하는 충효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인용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되는 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못쓸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싹 불태워가지고 그 책을 구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의 하관 헌왕이라는 유명한 왕자가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전부 투입을 해서 전국에 복귀를 해요. 야, 옛날 책을 가져오면 내가 지금 억만금을 준다. 돈을 우리가 말하는 보상금을 요즘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뭐 엄청난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책을 막 구석구석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보상금을 받아라. 하관왕의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석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석양.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유명한 복생이라고 하는 학자가 복생입니다. 복생. 엎드릴 복자에다가 날생자 쓴 복생이에요. 이 복생이라는 사람이 상서 여기 성경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복생이라는 사람이 줄줄줄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행위라는 게 뭐냐면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땅에 파묻었는데 복생을 못 묻은 것이 진시황이가 못 묻어가지고 복생이 살아가지고 그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걸 해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금문서경이라는 건데 금문상서라는 건데 그 후대에 공안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자 후손 공안국이라는 학자가 우리 지부의 벽장 속에는 이런 서경이 있습니다 하고 고문상서에 그게 나왔어요. 그렇긴 했지만 그게 복생이 그걸 다 외워서 전한 거예요. 그 복생이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구절의 서경의 뜻은 이런 것이야 하고 써놓은 책이 상서되죠. 그러니까 시경을 정확하게 하려면 모시서를 봐야 되고 서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면 상서대절을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지금 구절이 여기가 거리 상자원 오유천하 여 천지유일하니 일망이라야 오 내망이라 요것이 바로 상서대전에 나오는 말이죠. 상서대전에 복생이 한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구절의 뜻은 여기 탕서에 왈 시일은 갈사고 여금여라 해방이라 요거 지금 몇 글자예요? 5글자 9글자죠. 요 9글자의 뜻은 요런 뜻이다. 그래서 권림금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천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소유한다 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늘에 해가 있는 것과 같으니 해가 없어져야만 내가 이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상서대전의 복생이 한 말이에요. 이 지금 아까 요 말 뜻은 요거 시일은 갈사고 여금여라 해망이라 한 말은 주나 하나라 주왕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서에서는 요 말이 써있고
상서에서는 요 말이 쓰였고, 그러고 나서 상서대전에는 저 말을 설명하면서 요 말을 써놓은 거예요. 요 말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라 권림금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천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늘에 해가 있는 것과 같으니 해가 망해야만 내가 이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다고 하니 백성들이 그 학정을 원망한지라, 하나라 권림금의 학정을 원망했어. 그러므로 그 스스로 말한 것을 인해 가지고, 그 기자는 권림금을 가리키죠. 여기서 말하는 그 기자는 지시대명사예요. 이거 권림금을 가르쳐.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을 인해 가지고 그것을 지목해서 말하기를, 목자는 지목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목해서 말하기를, 이 해는 하심하고 어느 때에나 망할 것인가. 만약 망한즉슨 내가 차라리, 이게 차라리 영자예요. 내가 차라리 그로 더불어서, 이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로 더불어서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였으니 대개 그 망하고자 하는 것의 심함을 말한 것이다. 아이고, 이 학종 속에서 이렇게 사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내가 나만 죽을 게 아니고 임금도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러니 맹자가 이것을 인용하셔가지고, 끌린 자, 이것을 인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써있자는 맹자인차죠. 이 네 글자 맹자인차를 가지고 이러이런 걸 밝혔어. 뭘 밝혔냐면, 임금이 홀로 즐겨 아주 좋게 정원을 꾸며놓고 동산을 꾸며놓고 동물원도 만들고 그것을 아주 혼자 즐겨. 그러고 나서 그 백성, 자기 백성들을 구휼하지 아니, 저만 혼자 재밌게 놀고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뭐하거나 하여튼 세금은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그러면 백성들이 그를 원망해, 여기서 지시대명사예요. 백성들이 그를 원망해가지고 능히 그 즐거움을 보존하지 못할 거에 대해서 어디가 되겠어? 말한 것이다. 아니야, 여기 아니고. 밝힌 것이다. 이 명자가 거기까지. 임금이 홀로 즐겨가지고 그 백성을 구휼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그를 원망해서 능히 그 즐거움을 보존하지 못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밝힌 것이다. 명자가 거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원으로, 이게 이제 맹자의 세 번째 자원. 여기서는 이제 유명한 뭐가 나오느냐면 50보 100보가 나와요. 50보 100보 유명하죠. 이웃이 불어서 100보. 그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양양이 말했어. 여기 또 양양 또 나와요. 양양이 말했어. 뭐라 그러냐? 과인지어 국가계. 과인이 나라에 대해서. 여기 지어는 한문 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A, G, B 하면 A가 B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그대로 하면 과인지어 국가에, 과인이 나라에 대해서 그 말이죠. 그러면 과인은 뭘 거예요? 우리 사국 보면 임금들이 다 그러잖아요. 과인이 적을 과자예요. 부족할 과, 적을 과. 과인이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덕이 부족하다고 겸손한 말이죠. 덕이 부족한 내가 그 말이죠. 과인이 이 나라에 대해서 진심언이 이러니 마음을 다하니, 여기 언의의가 이게 다 이게 지금 전벽이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건데 세 개를 붙여놨어요. 아이고 저런 것이. 자, 언의가 자 이렇게 붙었는데 세 개가 다 종결 어미로 쓰는 거예요. 문장에서. 이 언자는 이게 뭐예요? 언자는 풀었으면은 쉽게 풀었으면은 지읒 시시되면 같이 그것에서 요거는 한정을 뜻하는 종결사죠.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이게 이자는 그거다.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그 다음에 의자는 뭐라 했어요? 이게 평소문 종결하면 세 가지를 내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어조사 야자, 그 다음 어조사원, 이렇게 세 가지를 내가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요 야자, 의자는 단정을 뜻하는 종결어입니다. 단정.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앞에 진심이니까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그것에 다할 뿐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진심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진심, 어지, 이의 플러스는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마음을 그것에 다할 뿐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양양이 말하기를 과인이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그것에 대해서 다할 뿐이다.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면 그것을 이제 실증하는 거예요. 한 해가 흉년이 들면 한 해 하동 하북할 때 하자가 뭘 가르치죠? 중국 땅덩어리에서 보면 황하강을 가르쳐. 황하강. 그러면 한 해라고 하는 것은 황하의 안쪽이에요. 황하의 안쪽 땅이 흉년이 들면 그러면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하동으로 옮겨. 하동 땅에 옮겨. 한 해 땅에 흉년이 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동 땅으로 옮겨라. 그러고는 그 곡식을, 곡식 속자예요. 그 곡식을 한 해 땅에다가 옮겨. 한 해가 흉년이 들면 움직일 수 있는 백성들은 하동 땅으로 옮겨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그런 애들을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곡식을 갖다 줘. 그러나서 하동 땅이 흉년이 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한 해 땅으로 이제 옮겨. 그렇게 하였니 이웃 나라의 정사를 살펴보니까 사찰, 이게 살펴본다고 할 때 볼시, 볼관, 볼찰 그러잖아요. 그 중에 제일 정밀하게 보는 게 뭐예요? 볼찰. 네. 그 다음에 볼관, 볼시는 좀 덜 정밀하고요. 예. 인구의 정사를 관찰해 보니까 과인이 마음을 쓰는 자 같은 사람이 없어요. 과인이 마음을 쓰는 자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적어지지 않아요. 줄지 않아요. 그러면 나보다도 못하는데 이웃 나라 백성들은 줄지라고. 나는 잘하는데 과인의 백성들은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그것은 어쩐 일입니까? 무슨 이유인가요? 그거예요. 자, 과인은 제후자칭이니, 과인은 제후가 스스로 일컫는 거, 자기 자신을. 그러니 과덕지인이라. 덕이 적은 사람을 말한다.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죠. 한 해 하동은 다 우이 땅이니. 아까 여기 제대로 한다면 우이 해왕이라고 한다 했죠. 네, 그런데 양해왕이라고 한 이유를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석에서는 우이라고 제대로 나왔어요. 우이나라 땅이다. 흉은 새 풀쑥이라. 쑥자는 익을 쑥자, 여물 쑥자. 이건 바로 뭐예요? 네, 곡식이 여물지 않는 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네, 흉이라고 하는 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곡식이 여물지 아니한 해이다.
백성을 옮겨가지고 먹는 곳으로 나가게 하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한 해가 흉들하면, 한 해에 흉년이 들면 그곳 백성들을 하동 땅에 옮겨놓는 거예요. 지금 백성을 옮겨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이것도 이제 개사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지고 먹는 데 나가게 하고, 곡식으로 옮겨 움직이지 못하는 백성들,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도저히 백성을 그렇게 한 해 땅으로 옮길 수 없는, 그때는 곡식을 옮겨가지고 노인과 어릴 치자예요. 이 치자 쓰는 게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할 때 이 치자 쓰잖아요. 어릴 치자예요. 그래서 그 노인과 어린이로서 능히 옮기지 못할 자를 자에게 그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를 이제 하면서 왕조 정치를 이제 수도 없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왕조 정치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면 옛날 왕조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백성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노인들한테 노인 수당 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차하계층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뭘 줘요? 먹고 살게 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복지정책이에요. 왕조정치의 핵심은 복지에 있습니다. 복지정책. 여기 지금 이게 이 복지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맹자가 대답했어요.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는 상관없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조 정치를 얘기하고 임금이 왕조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 조그마한 거 흉년이 들거든요. 그럼 이쪽 땅 사람들을, 흉년이 든 땅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요. 못 옮기는 사람은 식량도 좀 줘요. 나는 그 정도로 잘하는데, 우리 백성들은 늘어나지가 않고, 나보다 훨씬 못하는 나라 백성들은 더 줄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해서, 왕이 호전하실 때, 왕이 전쟁을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해방 당시에 전쟁을 수도 없이 겪어요. 그래서 제 나라한테 땅 뺏기고 초나라한테 땅 뺏기고 그 넓은 우리나라 땅에 양해방 당시에 쪼그라들어.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무능한 임금이 이게 지금. 예, 맹자가 대답하게, 왕이 전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청이전용하리다. 청컨대 전투로서 비유하겠습니다. 왕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은 제가 전쟁을 가지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전연고지, 이 전자는 북소리 전자예요. 전연하면 북소를 둥둥 흘리면서, 전연, 북소리 전, 북소를 둥둥 흘리면서, 고자는 이게 북고자인데 이때는 질고자예요. 북소를 둥둥 흘리면서 그것을 쳐서 두드리면서, 이거요, 두드릴 고자, 찔고자, 둥둥둥 그것을 두드리면서 가지고 병인기적이에요. 병장기하고 칼이 이미 접전을 해요. 칼을 들고 앞에 적진하고 막 붙어가지고 이제 막 그 백병전을 하는 게, 예, 병장기하고 칼이 이미 접전을 하는데 기갑예병 전투하던 병사가 갑옷을 던져버리고, 그러고서는 병장기를 이끌어 끌예자예요. 끌인 자. 기갑 끌예자. 병장기를 이끌고서나 도망가.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밀집대형 해가지고서는 군사들이 쫙 붙어가지고서는 막 적진을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보조를 맞춰서 막 나가잖아. 그러다가 그 대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나라 죽으면 뒷사람이 채우고 해가지고 그 대형을 유지해야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몇 사람이 나 살겠다고 도망가면은 그 진이 무너지면은 그 군사 전체가 괴멸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갑옷을 건너주고, 이거 갑옷갑자예요. 으뜸갑자인데 여기서는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갑옷을 버리고 버릴 기자, 끌 예자, 병장기를 끌고서는 달아날 주자, 달아는데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가고 나서 그쳤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가고 나서 그쳤어.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가서 그치고,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간 이후에 그쳤어. 그러고 나서 50보를 가지고 살아. 이 써있자도 개사예요. 멋을 가지고 50보를 가지고 100보를 도망간 사람이 비웃어. 야, 비겁한 놈이네. 나는 도망갔어도 50보밖에 안 갔는데 너는 100보씩이나 도망갔냐? 이게 비웃었어. 소자는 이게 비웃을 소자야. 비웃어. 50보를 도망간 놈이 100보를 도망간 사람을 비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다면은 하여하니까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맹자가 지금 양형한테 물어본 거죠. 임금님 전쟁을 하다가요. 전투를 하다가요. 어떤 놈은 100보를 도망가고 어떤 놈은 50보를 도망갔어요. 그런데 50보를 도망간 놈이 뒤에 100보 도망간 놈 쳐다보면서 야 비겁한 놈이다 하면 비웃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양형이 말하기 이 왈자는 양형을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직불백보위원정 다만 백보가 아닐 뿐이요. 이게 뿐이 있잖아요. 그죠? 한정을 뜻하는 조사 뿐이 있잖아. 다만 직자 다만 백보가 아닐 뿐인지언정 시역주에 이것 또한 발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씀하십니다. 왕유 지차들 이때는 만일이었잖아요. 만일 왕께서 만일 이 도리를 안다면 이것을 안다면 그러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게 쉽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당신은 50보 정도 되는 건데 내가 이웃나라보다 조금 다른다고 이웃나라를 100보 도망간 놈이고 당신은 500보 도망간 놈이야. 그러니 50보 도망갔다고 100보 도망간 사람 비웃는다고 그거 말이 맞느냐 했더니 그거 아닌데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저는 고음이 아니 저는 북소리니 병은 이고지 병사들은 북으로서 나와. 병사들은 옛날 전쟁 영화 보면 북을 둥둥둥 치면 진격수예요. 진격. 전지. 그러고 나서 이금태라 징소리로 후퇴라. 전쟁을 하다가 우리 군사가 불리한 것 같아. 그럼 전황을 보다가 불리한 것 같다면 후퇴. 그러면 징을 딱 치면 징소리 듣고 가는 군인들이 전부 후퇴를 하고 야 이제 우리가 승리를 잡았다 전진해야 돼. 북을 막 둥둥 치면 무조건 앞으로 죽거나 살거나 앞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지. 그게 옛날 삼국지에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삼국지도 보면 수도 없이 나오죠. 병사들은 북으로서 전진하고 금으로서 후퇴한다. 이 금은 진 같은 거, 꽹과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만 단자와 같은 뜻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맹자가 양해한테 말한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말해가지고 뭐 했냐면 이런 그것을 가지고 비유를 했어. 비유할 비자죠. 이웃나라가 그 백성을 구휼하지 아니하고 이웃나라는 그 백성을 구휼하지 아니하고 해왕은 능히 작은 은혜를 행했으나 그러나 모두 능히 왕도를 행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도 능행왕도요. 능행왕도를 가지고 그 백성을 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실제 그건 왕도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은 조금 그거 베풀어주고 나서 내가 훌륭한데 왜 우리나라 백성은 안 늘어나요? 그 말이 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비웃는 것은 불가하다. 불가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 비유할 비자가 여기까지 가는 여기까지. 뭘 비유했느냐? 이웃나라가 그 백성을 풀하지 아니하고 양나라 해왕은 능히 작은 은혜를 행했으나 그러나 모두
능히 왕도를 행하지 아니해서 왕도를 행해가지고 그것으로서 그 백성들을 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으로서 저것을 비웃는 것은 불가한 것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양씨가 말했다. 이민이소 흉년등 땅의 백성들은 옮겨주고 그 다음에 못 옮기는 백성들한테는 곡식을 옮겨줘. 그런 이민이속은 황정지 소불배. 황정은 이게 흉년들 황자예요. 흉년들 황. 황정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들 때 실행하는 정책.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상 보면 고구려 같은데 진대법이라든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조선조 시대에도 많은 그런 주제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황정이에요. 흉년들 때 정책에 있어 불패요. 폐지할 수 없는 것이요. 이민이속은 어느 나라 백성이고 아무리 시원찮은 못난 백성 임금이라도 이민이속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책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황정에서 거기서 폐지할 수 없었던 것이요. 그러나 능히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선왕의 도가 먹었어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도 정치죠. 왕도 정치. 왕도 정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한갓 이것으로서 진심을 삼는다면 아까 써있자고 하위자 나왔었죠. 무엇으로서 무엇을 삼다. 이것을 가지고 진심을 삼는다. 내가 마음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이나 그것은 마력적인 것이지. 그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마력적인 것이지.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맹자를 보면은 제가 그랬죠. 맹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맹자를 공부하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고 그랬죠. 맹자에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근본을 얘기해요. 그래서 맹자를 배우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 맹자를 통해 보면 정확하게 정치적인 식견이 생겨요. 맹자라는 책을 보면 아, 국가는 어떻게 통치하는 게 제대로 된 통치야.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이 한 도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에 대해서 맹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자를 통해서 인간을 알고 우리 조직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 조직사회를 끌어가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맹자를 보면. 그리고 공자의 논어는 굉장히 생략도 많고 그 다음에 말이 한참 생각하게 해요. 말씀을 하실 때 가벼운 말이 없어요. 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게 돼요. 근데 맹자를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화체로 아주 쉽게 얘기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맹자예요. 맹자. 그러니까 맹자를 통해서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느냐. 물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물리가 나고 싶은 사람은 맹자를 많이 읽어라. 맹자는 문장이 긴 문장이 별로 없어요. 대화처럼 짤막하게 계속 연결되면서 하기 때문에 현도에서 도를 붙여서 읽어나가기 굉장히 쉬워요. 다만 그것이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이제 여기 끝나고 가면은 가서 이제 성복한 것을 올려드리잖아요. 단톡방에. 그러면 그걸 틀어놓고 몇 번 읽으시라겠지? 20번. 20번씩 읽고서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최고의 여류시인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난설원을 얘기하죠. 난설원. 성은 허씨고 난설원. 난설원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한류의 원조. 한류 원조. 이 어떠냐면 국경에 난설원의 시집을 찍어내느라고 종이값을 올려놨다. 지가를 올려놨다. 얼마나 많이 찍어냈으면 장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난설원의 시가 중국 그 전체를 그냥 아주 한류 원조가 되어버린 사람이 난설원인데 난설원이 누구냐?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최령국이라고 하는 아주 참 내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뭐죠? 난설원은 여기 지금 원래 이름이 초희예요. 초희.
아 이름도 왜 이렇게 초이라고 썼나 몰라. 초자가 그게 초나라 초자인데 초자가 가시 초자가 되기도 해. 그러면 초이라고 하면은 여자 희자거든요. 그러면 허초이, 성은 허시고 초이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때요? 인생이 어떨 것 같아? 아이 가시스러워. 편하지 못해. 아버지는 정승병석을 한 사람. 집안이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에요. 강릉에서 두 집안을 얘기하면 벼슬은 안 했지만 돈 많은 집안이 사임당 집안이고, 사임당 집안이 돈 부잣집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독선생을 모셔놓고 딸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이 허초이는 아버지 허엽이 너무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딸한테 선생을 붙여가지고서는 당대 최고의 시인들을 붙여주고 최고의 학자들을 붙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뭐까지 따라주냐면 천재예요. 천재. 또 머리까지 좋아. 그러니 스승들이 가르쳐주는 거 그냥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시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어렸을 때에 백옥루 상량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쓰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나도 글을 쓰고 시도 짓고 한문 이렇게 뭐 글도 짓고 하는데 상량문 짓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8살짜리가 상량문을 줬다고 그것도 명문으로 지금 우리 교과서 일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어렸을 때 8살짜리 그럴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아버지 좋은 문화에서 가가지고 그러잖아. 여기 지금 저기 누구야 광산김씨 김성립이한테 시집을 갔어. 근데 옛날에는 시집 가면은 보통 친정에서 많이 살잖아요. 우리 율곡선생 같은 경우,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애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친정살이래.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신혼 때의 살림이 어떨까요? 마음이. 내가 살든 친정에 사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 근데 이때 지금 허초이가 살 때만 해도, 시집 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원래 제도인 그런 친정살이가 없어지고 시집 가면서 바로 시댁으로 가는 제도로 바뀐 첫 세대예요. 그러면 허초이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광산김씨 문중으로 시집을 갔으니 어떻겠어요? 그 집안의 법도 하며 우리하고 다른 문화하며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안 편했는데 이 김성립이라고 하는 이 못난 사람이 남편이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울 같은 데 가서 이제 요즘 말하면 고시방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 다른 사람들은 고시에서 척척 붙고 그냥 자문급제 나가는데 아내가 죽을 때까지 벼슬을 못해. 패스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내를 그렇게 품에 감싸줄 정도의 그런 아량이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27살에 죽었어요. 애기 낳고 키우다가 그 애기마저 죽었어요. 애기 키우다가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주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데 애기 키우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다가 그 애기마저도 죽어버리니 이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27살에 요절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시를 이제 많이 그 유일한 낙이 뭐냐면 그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뭐 이런 것을 전부 뭘로 하느냐면 시를 써서 시를 써서 보존을 했는데 27살에 죽으니까 그 남동생이 누구냐면 조선의 유명한 천재 중에 한 명인 허균이에요. 허균이 자기 누나의 시를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명나라의 사신 중에 유명한 주지번이라는 사신이에요. 주지번은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 조선으로 사신 오면 사신들이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거만하지. 나는 대국이고 이 조그만 속국이다 생각하고 거만을 떠는데 주지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지번에 대해서 이렇게 사적을 찾아보니까 조선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조선 선비들이 막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고 주지번이 그 명나라에서 과거급제한 천재였는데 그
그냥 천재가 아니고 시서화에 능한 엄청난 사람. 그 주지번이 올 때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사진 올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뭐 광주공항 가서 이렇게 영접을 하잖아요. 외교부 관리들이 나가서.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뭐 국장이 나가느냐, 장관이 나가느냐, 차관이 나가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원접사라는 걸 저 의주 땅까지, 압록강까지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거기서 영접해가지고 서울까지 오는 과정에 이제 좋은 누적 만나면 거기서 잔치도 한번 베풀어주고, 평양 오면은 평양로, 부경로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을밀대나 이런 데 가서 또 이제 잔치도 베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주지번이 명나라 최고의 문사예요. 시도 잘 짓고 글도 잘 짓고 글씨도 명필이고 그래, 그림도 잘 그려. 그러면 그 원접사를 누구를 보낼 것 같아요? 그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조 때 최고의 문사가 누구냐면 유근이라는 사람, 그 충북 괴산 사람. 충북 괴산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고산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그 고산정에 가면 대한민국 정자 뭐 거의 한 1000여 개를 내가 다 조사를 했는데, 고산정에 가면 외국인의 시문이 다 있어. 명나라 때 주지번의 시와 주지번의 글씨와 그 다음에 부사로 나왔던 양윤현과 그 다음에 그 후에 점사로 나왔던 웅하라는 사람이 김을 써. 그 아주 문화재입니다. 외국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할 수 있는 투정이 그 고산정. 그 고산정에 그 정사가 다 있는데, 그때의 유근의 종사관으로 간 게 누구냐면 허균이. 허균이 이제 또 뭘 잘하느냐면 사람과 잘 사귀어요. 중국 사신하고 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지번한테 자기 누나의 시집을 전해줍니다. 아, 주지번이 보니까 이게 중국에 없는 진짜 주옥 같은 시거든. 그러니까 그놈을 가지고 가서 북경에 가서 그것을 간행해가지고 편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선비들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의 종이값을 올렸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겠어요? 한류의 원조인 거죠. 그 원조인 허초이가 쓴 채령곡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개체자죠. 연꽃 연자죠. 연꽃을 따며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추정, 깨끗할 정자죠. 긴장자의 호수자, 푸를 벽자. 그러면 추정장호 벽옥류라. 가을빛이 깨끗해. 가을은 깨끗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을빛이 깨끗한 흰 호수에 벽옥, 푸른 옷 같은 물이 흐르고 있어. 가을빛이 깨끗한 흰 호수에 푸른 옷 같은 그런 물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정자 하나 가지고 앞으로의 시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를 쓸 때는 그래서 시어를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자가 깨끗한 여인으로서의 아주 청정무구한 그런 심성 상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하와, 여기 연꽃 하자예요. 연꽃연, 연꽃하. 하화심적, 연꽃이 피어있는 깊은 곳에는 계란주라. 난주 배가 배있어. 난주는 뭐냐면 목난주라고 해가지고, 목난이라는 나무 가지고 그 배를 만들면 그 배는 굉장히 향기가 있고 있어서 풍류에 쓰이는 배는 목난주를 썼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난 장미나무를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목난배가 하여튼 이 목난주예요. 그래서 연꽃이 피어있는 깊은 곳에서는 목난주 배가 배어있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승전이라 했죠. 목난격수 난군을 만났어. 여기 난군이 누구였어요? 김성립. 김성립이 어떻다 했어요? 평소에 집에 없어. 집에 없고 맨 고시 공부한다고
그 저기 뭐야 서울로 가가지고 공부하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합격도 못하는 사람, 그런 난군을 만나서 격수, 사이격자, 삘격자, 물을 딱 사이에 두고 살아. 투연자. 연자가 뭐냐면 연꽃의 씨앗이야. 씨앗자자. 연꽃 씨앗을 던졌어요. 우리가 연밥이라고 그러죠. 연밥, 연꽃 그러죠. 그것을 던졌어. 남군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어. 그래놓고 내가 지금 당신을 굉장히 그리워했다, 그 말을 표현하느라고 저기 물 건너에 있는 남군 쪽에서, 남군을 향해서 이거 연밥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던지고 이렇게 그 애틋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게 강할 강자인데 이게서는 인해 강자로 써요. 이런 데는 인해강. 인해. 임을 빚자. 인해. 사람들이 알게 됨을 입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그 말이죠. 인해. 사람들이 알게 됨을 입어서, 이것은 인해 남들이 알게 돼요 그 말이에요. 반일수라. 반나절 동안 부끄러워했네. 내가 지금 나는 내 사랑하는 남군이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 왔어. 나한테 왔어. 그런데 연못 저쪽에 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냐고. 그 마음을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연밥을 딱 따가지고 그걸 툭툭 던졌어. 그런데 주변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서 아이고 부끄러워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반나절 동안 부끄러워했다는 거야. 이런 표현을 우리 남정네들이 할 수 있나요? 모르세요. 그 성장하고 모르잖아요. 그래 중국 사람들이 이런 시를 보고서는 어떻게 안 반하냐고. 근데 이게 중국에만 유명해진 게 아니고 난설이는 시집이 일본에까지 전해져가지고 일본에 선풍적으로 또 인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선조 광해군 그때. 그러니까 우리 한류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어. 한류의 원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주 많은 사람이 많아. 그 시가 그 시 많은 시 중에 이게 한 곡이에요. 한 곡.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남동생 허균은 또 어떤 사람이지? 홍길동전을 저술했잖아요. 홍길동전을 저술했는데 광해군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영모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능지처참함을 당했어요. 안타깝죠. 그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천재 중에 한 명이었는데 허균도 그랬는데 허균을 중사관으로 보내고 우리나라 글 잘하는 최고의 글 잘하는 유근이라고 하는 학자를 원접사로 보냈을 때 왜 그랬을까? 중국하고 외교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죽일 수 없다. 중국에서 장원급제 한 주지번이 나오고 거기다가 시서가에 능하다고 하는 그런 아주 요즘 말로 하면 탤런트인데 그 사람을 상대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존심 안 꺾여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원균이 자기 누나의 그런 시를 또 전해준 것이 지금 북경대학교 도서관에 그 시집이 남아있다고. 그 시집이 그 당시 유행했던 시집. 그러니까 이 허초이가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시를 남겼는데 만약에 허초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저런 시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또 이런 시가 나왔다 생각하죠. 자, 이건 칠원절구시입니다. 칠원절구시인데 흐를 유자, 대주자, 부끄러울 수자, 이것이 이제 운자예요. 운자. 자, 운자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 운자라고 뭔지 몰라요 하는 사람들 대해서 자, 이제 이제 전운옥편 규장 전운이라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운자 체계가 달라요. 발음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뭘 쓰냐면 중국에서 만드는 평수운이라고 하는 운서를 써요. 시를 지으려면. 그런데 정조 때 와서는 야, 우리가 왜 중국 거 쓰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운세 체계가 있고 해야 돼.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과거 시험을 보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준.
과거 시험에 시문을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각각 제각각이면 심사를 하고 채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교 때에 규장 전운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규장 전운에 실린 그런 글자 모두를 전부 수록해서 해석하는 게 전운 5편이에요. 이 책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전운 5편을 보면 이제 글자 하나에 대해서 한일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한글로 일이라고 발음을 해라. 이거 정조 때 만드는 거예요. 정조 때 만드는 걸 그대로 용인한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보면 네모는 한글 발음이 뜻이고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운을 뜻하는 거예요. 운. 이건 지금 입성 중에서 질자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글자마다 전부 다 그렇게 발음이 있고 운이 써 있어요. 모든 글자마다 발음이 있고 운이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서를 보면 규장전의 책을 보면 30개의 평문으로 나눠요. 동동강지 미여우 제가회진 문안한 삼손소요 오가마 양정청 등 우친당 염항 그걸 이제 시를 지려면 그걸 외워야 돼. 외워서 그 중에서 동력 동자에 들어가는 글자를 쭉 다 전부 그게 평성이에요. 그 다음에 요 동자에 해당되면 이건 상성이고 요 송자에 들어가면 거성이고 옥자에 들어가면 입성이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일 때 원래 우리 국어는 우라랄타이어 계통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 일본말, 만주어, 그 다음에 저 몽고어 이런 것은 원래 영어로 말하면 인토네이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 한자를 이용해서 과거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이문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항목을 이렇게 쭉 나눠놓고 거기에 동력동자운이 있어. 그럼 동력동자운에 들어가는 글자가 요 요런 글자들은 요 동력동자운에 속한다. 이 시를 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동력동자운에서 들어가는 글자를 3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험 절구 시를 지려면 요 동력동자운으로 지어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운을 삼아야지. 2글자는 여기, 1글자는 여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운이라고 해요. 운. 그래서 그 운을 가지고 자 예컨대 우리가 한국이라고 할 때 한자를 보면 요걸 우리가 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읗. 요걸 중성이라고 그러죠. 요걸 종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초성을 빼고 초성은 그냥 성이야. 성. 소리성자 성이고 중성과 종성으로만 돼 있는 것을 그걸 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운이 맞는다 하는 얘기는 뭔 말일까요? 끄트머리 발음이 같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운이 종성이 없는 글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성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자 여기서 주, 주하고 수는 우 발음인데 이건 유 발음이니까 다르잖아요. 중국 발음을 같아서 이게 전부 우 발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를 보면 이거죠. 성, 경, 성 이게 같은 운인 거예요. 같은 운. 그래서 우리가 시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운문이라고 그러고 운문과 상대적인 말을 뭐라고 그래요? 상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문은 운을 안 맞추고 그냥 쓰는 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장문이에요. 수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그게 상문이에요.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끝발음을 맞추자는 거예요. 우리 국어시도 끝발음을 전부 맞춰요. 합니다 했으면 끝머리 전부 끝머리 종gar할 때 좀 합니다로 해야 돼. 앞에서는 합니다 이렇게 또 뒤에 끝을 했어요 하면 운을 안 맞춰요.
영문시도 끄트머리 발음을 다 맞추잖아요. 영문시. 그래서 모든 시는 다 그렇게 운을 맞추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운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내가 평측과 기승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배울 때 우리가 5원 절구를 했잖아요. 이번 학기에는 7원 절구를 할 거예요. 7원 절구를 하는데 7원 절구에서 지금 허초이 시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좋은 시들이 많으니까 그 시를 이렇게 주시면 드리면 시를 외우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래 가사 애들 외우잖아요. 막 요즘 그 랩 막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애들 잘 외우대. 근데 우리도 저런 시 한 구절씩 이렇게 외우다가 생각날 때마다 꽃 구경하면서 한 번씩 외우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추정자모, 벽공명한데 하와심처, 계난주라 하면서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선생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시간은 다 같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생님께 인사. 네, 고맙습니다.